손흥민은 너무 오만해. 첼시 출신의 맹비난. 영매체도 선 선발 빼라. 19살 오도베르 써라. 손흥민이 위문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과연 손흥민에게 이런 비판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 영국 HITC는 21일 이하 한국 시간 크레이그 벌리의 인터뷰를 전했다. 벌리는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미드필더였고 첼시, 셀틱 등에서 뛴 바 있다. 벌리는 토트넘 후스퍼, 레스터시티 경기 리뷰를 하면서 손흥민을 비판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좌측 공격을 맡았다. 여름에 본머스에서 새롭게 합류한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케가 최전방에 나선 가운데 손흥민은 좌측 공격수로 출전했다. 경기 내내 득점을 노렸다. 전반 18분 슈팅은 빗나갔고 계속해서 데스티니 우도기와 호흡을 맞추며 레스터 수비를 뚫기 위해 노력했다. 전반 29분 페드로 포로 득점에 관여한 손흥민은 후반엔 영향력이 감소했다. 제임스 저스틴에게 막혔고 토트넘 전체 경기력이 떨어진 가운데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제이미 바디에게 일격을 맞으며 1에서 1로 비겼다. 바디는 골을 넣고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영매라고 손가락을 펼치며 조롱에 가까운 세리머니를 했다. 토트넘은 비겼지만 진 것 같은 무승부였다. 이날 손흥민은 패스 성공률 87%, 시도 47회, 성공 41회, 기회 창출 2회, 공격 지역 패스 3회, 드리블 최다 성공 4회 등을 기록했다. 최고의 활약은 아니었지만 준수한 모습은 보였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는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주면서 레스터 풀백 저스틴에게 완전히 묶였다. 중요한 순간에 몇 번이나 아쉬운 터치를 보였다. 솔랑케에게 좋은 크로스를 보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다. 손흥민보다 눈에 띄게 부진했던 브레넌 존스는 6점, 파페 마타르 사르는 7점이었다. 호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영국 익스프레스도 경기 내내 속도가 떨어졌다. 손흥민은 나머지 공격수들과 연결하는 데 실패했다. 무거운 터치는 토트넘의 유망한 공격 상황을 무너뜨렸다. 라며 평점 4점을 줬다. 영국 90MIN 은 손흥민의 좋지 않은 몇몇 터치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켰다. 라고 이야기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전반은 좋았는데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파이널 서드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했다. 몇몇 결정은 잘못이 됐고 침착함이 부족했다. 보상을 받을 만했지만 그러지 못해 실망스럽다. 고 비판적인 어조로 총평을 하기도 했다. 벌리는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은 레스터를 너무 쉽게 봤다. 토트넘은 레스터에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압도를 하면서도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란 오만에 빠져 있었다. 공을 느긋하게 돌렸고 나쁜 패스를 했을 때 강하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지 않았다. 하프타임에 최소 3에서 4번은 그래야 했다. 당황스러웠다. 빅클럽들은 자주 그런다. 고 주장했다. 벌리에 이어 영국 풋볼 365는 토트넘의 공격진에서 우리를 가장 걱정스럽게 한 것은 손흥민이었다. 그의 커리어는 이제 더 이상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굉장한 선수였음이 분명하지만 이제는 과거형으로 말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은 토트넘의 유효한 옵션이지만 이제는 그를 다른 많은 옵션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상황과 모든 상대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발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고 손흥민 비판에 동조했다. 이어 사실 이번 논평은 한 경기의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지만은 않다. 이미 이번 여름 우리 매체는 손흥민을 각 구단이 매각해야 할 선수 명단에 포함시켰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기록했지만 그중 절반 가까이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시즌 초반 10경기에 서나왔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15경기에서는 겨우 5골을 넣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2골과 2도움에 그쳤다. 고 설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담하게 주장인 손흥민을 다음 몇 주 동안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손흥민의 최근 폼만으로도 이를 시행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다음 상대를 고려하면 더 많은 이유가 있다. 토트넘은 시즌 첫 홈 경기에서 에버턴을 상대하게 되는데 에버턴은 시즌 개막전에서 브라이튼에 0에서 3으로 패배한 후 충격에 빠졌다. 따라서 이 경기는 손흥민이 폼을 되찾기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롭게도 이번 경기에서 새로운 빠르고 기술 좋은 드리블러 윙어를 내세워 상대를 흔들어 놓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손흥민을 제외하고 윌슨 오도베르를 대신 선발해야 한다라는 문장은 일주일 전만 해도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의견이 완전히 타당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2004년생 오도베르는 프랑스 국적의 윙어다. 양쪽 윙어 모두 소화할 수 있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기반으로 측면을 허무는 데에 강점이 있다. 그는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고 리그앙 트로아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어린 나이에도 공식전 32경기를 소화하며 주전 윙어로 활약했고 4골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다. 지난 시즌 오도베르는 공식전 33경기를 소화했고 4골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프리미어리그 안착을 알렸다. 그와는 별개로 벌리는 한 시즌만에 강등되며 오도베르는 2부에서 2024에서 25시즌을 보낼 전망이었다. 그러나 토트넘이 깜짝 영입으로 오도베르를 데려오며 1부에서 활약을 이어가게 됐다. 아직 유망주인 오도베르를 손흥민과 비교한 것이다. 토트넘의 경기력 부진은 인정하나 모든 잘못을 손흥민에게 돌리고 손흥민이 심각하게 못하고 있으니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손흥민은 여전히 공격 중심이고 손흥민이 빠지는 순간 토트넘 공격력이나 팀의 무게감은 매우 떨어질 것이다. 근거 없는 비판으로 손흥민과 토트넘을 흔들고 있다. 한편 손흥민은 솔랑케는 스트라이커 역할을 잘 해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잘했고 오프 더 볼 때도 그랬다. 정말 잘 압박을 해서 수비수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다.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제드 스펜스도 좋은 활약을 했다. 경기장에서 그들의 활약을 보는 건 기쁘다. 기쁘지만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성과, 태도 모두 확실히 얻고 싶다. 고하며 성숙한 인터뷰를 했고 팀원들을 다독이고 칭찬했다. 2. 메뉴 제정신이야. 여기서 잘해서 레알 가겠습니다. 1000억 투자한 제2위 바란. 충격적인 시한부 영입이었나. 2년 후 이적의 합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특급 신입생이 메뉴와 충격적인 조건을 구두 합의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영국의 팀토크는 23일 한국 시각 메뉴가 이번 여름 영입한 선수가 구단주의 승인으로 대형 구단으로의 폭발적인 이적에 동의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여름 메뉴는 바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 극적으로 팀에 잔류한 에릭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보강에 나섰다. 테나흐 감독의 옛 제자인 마티아스 더리우트, 누사이르 마즈라위와 조슈아 지르크지, 그리고 레니 요로가 메뉴에 합류했다. 요로는 그 중에서도 메뉴가 가장 공을 들인 영입이다. 지난 시즌부터 제2위 바란이라는 엄청난 별명을 얻은 수비수 요로는 2005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넓은 커버 범위와 안정적인 태클로 완성형 기량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무려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을 투자한 대형 영입이기에 메뉴 차기 시즌 수비진의 핵심으로 여겨졌다. 요로가 메뉴에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적 시장 초반까지만 해도 크지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그를 노리며 두 구단이 요로를 품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레알이 요로에게 적극적이었다. 요로와 접촉해 레알 이적을 설득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레알은 요로 영입을 위해 큰돈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기에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지켜본 메뉴는 곧바로 영입을 위해 나서며 상황을 반전시켰다. 최근 프리시즌 부상으로 이탈한 요로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지 않았다. 팬들은 그가 프리시즌 두 번째 경기인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중족골 골절을 당하며 3개월가량 결정이 확정됐지만 그의 복귀 시점에 대한 기대감만을 내비쳤다.
하지만 요로가 맨유로 이적하며 충격적인 추가 이적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맨유 팬들로서는 청전병력과 같은 내용이었다. 팀토크는 테나흐가 맨유에 합류한 요로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요로는 이미 특정 기간에 유럽 거대 구단에 합류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 요로는 당초 레알 이적을 원했지만 레알은 그의 요구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테나흐와 맨유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요로를 기용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소식에 따르면 이미 요로는 맨유 구단주 짐 래클리프와 구두 합의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미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레알에 합류할 수 있다. 이 시점은 아마도 2026년 여름으로 요로는 레알 이적 전 맨유에서 2년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라며 요로와 맨유 구단주가 구두 합의한 충격적인 이적 합의 소식을 전했다. 만약 해당 합의가 사실이라면 요로는 맨유에서 2년을 보낸 이후 구단과 합의해놓은 이적료 조건을 통해 레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요로는 이미 이번 여름에도 맨유 합류 전까지 레알 이적만을 고집했다고 알려졌다. 맨유로서도 레알의 유혹을 선수가 거절하게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팀토크는 맨유는 요로 영입을 위해 노력한 만큼 최소 3에서 4년 동안 그를 보유하고 싶을 것이다. 또한 그가 최고 수준의 선수로 성장한다면 1억 파운드, 약 176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레알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맨유가 합의된 것이라 알려진 내용과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맨유 팬들이 이번 여름 가장 기대하고 반겼던 영입의 주인공인 요로가 불과 2년 만에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다. 만약 레알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맨유가 그를 붙잡기 위해선 레알보다 강하고 비전 있는 팀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없을 전망이다.